안녕하세요.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고 싶은 생각 채널입니다. 최근 쿠팡이 미국 뉴욕 시장에 상장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시장도 덩달아 눈에 띄게 경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쇼핑 부분의 미래가 쿠팡과 네이버의 이파전으로 압축이 되는 양상이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커머스 시장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서로 협력과 경쟁을 주고받으면서 시장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과연 카카오는 어떤 전략으로 쇼핑 사업 부분을 확장하려고 하는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는 최근에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 참여가 유력하게 점쳐졌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카카오는 대신 지난 3월 카카오톡 메신저 하단 네 번째 자리에 쇼핑백 모양의 카카오 쇼핑 탭을 신설해가지고 쇼핑 사업의 확장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데요. 카카오는 왜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카카오가 이베이 코리아 인수 유력 후보로 거론이 된 이유는 점유율 때문이었는데요.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2020년 거래액 기준 네이버가 17%, 쿠팡이 1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베이 코리아가 12%로 그 뒤를 따르고 있었는데, 카카오는 2%의 점유율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카카오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면 단순 합산해도 14%로 국내 점유율 2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카카오가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입찰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한다고 해도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카카오의 핵심 커머스 사업은 선물하기인데 선물하기와 완전히 다른 형태인 이베이 코리아의 오픈마켓 서비스인 G마켓이나 옥션 등을 인수한다고 해도 단순히 몸집 불리기에 불과할 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는데 5조 원을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고 대신에 카카오톡 메신저 하단에 네 번째 자리에 쇼핑백 모양의 카카오 쇼핑 탭을 신설해서 쇼핑 사업에 대한 확장의 의지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쇼핑 탭 안에는 선물하기, 메이커스, 쇼핑하기, 쇼핑 라이브 등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카카오가 카카오톡 하단 메인 탭 자리에 채팅 이외에 독립 서비스를 내놓은 것은 쇼핑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카카오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에 하나였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터넷 사업자가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광고나 컨텐츠 판매, 그리고 물건 판매 등입니다. 카카오는 광고와 콘텐츠 판매 부분에서는 이미 나름의 영역을 구축했고, 이제는 안정적인 매출 구조도 만들었지만,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오픈마켓 서비스 영역에서는 아직 부족했기 때문에 직접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커머스로의 확장은 필연적이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카카오가 정말로 하나하나씩 우리 생활에 밀접한 그리고 필요한 서비스의 모든 부분에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 참 앞으로도 무섭게 클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비스들 또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카카오를 좋아해서 그런지 뭔가 필요해서 사용해야 할 때 카카오에 내가 필요한 기능이 있으면 자꾸 카카오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에서 쇼핑 부분을 전담하고 있는 자회사는 카카오 커머스입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톡스토어, 메이커스 등 카카오만의 쇼핑 역량을 확장해 왔었는데 카카오 커머스의 2020년 거래액은 10조 원에 달합니다. 네이버의 2020년 거래액은 28조 원으로 업계 1위고요. 쿠팡의 거래액은 22조 원 수준으로 카카오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오픈마켓 시장 중심으로 재편된 쇼핑 커머스 시장에서 관계형 커머스라는 새로운 화두를 제시하며 틈새 시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선물하기 형태의 쇼핑 사업 구조가 바로 관계형 커머스인데 나의 필요에 따른 쇼핑 소비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선물을 하기 위한 용도의 쇼핑입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서 상품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할인 상품을 골라내야 할 필요가 높지가 않습니다. 보통 내가 직접 구매하는 상품은 얼마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으로 고려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특정인을 위해 고민하는 상품은 할인의 폭보다는 선물을 하고자 하는 물건의 품목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카카오는 바로 이 부분에 집중한 것 같습니다. 내가 쓸 상품이 아니라 선물을 받는 상대방이 좋아하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를 활용한 전략을 들고 나온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더불어 명품 선물 테마관도 신설해서 명품 브랜드를 유치함으로써 매출 규모도 확대하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뭐니 해도 카카오의 최대 장점은 월간 4천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메신저의 이용자입니다.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결국 잠재적인 구매 고객이 되는 것이기 때문인데, 따라서 카카오는 서비스 사용자, 이용자들을 늘리기 위한 별도의 힘을 쏟지 않아도 됩니다.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노출이 잘 되도록 만드는 것이 최대 전략이고요. 따라서 카카오가 카카오톡 하단에 쇼핑 탭을 붙인 것도 카카오만의 시장 확장 전략을 제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현재 카카오를 슈퍼 IP로 만들어서 글로벌 시장까지 공략하기 위한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카카오를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하기에는 좀 꺼려졌던 이유가 너무 내수 시장만을 공략할 수 있는 사업만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성장에 금방 한계가 올 것 같아서 투자는 잠시 보류를 했었는데, 이렇게 카카오가 축적해온 IP 비즈니스들의 노하우와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전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콘텐츠 IP 확장과 사업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제 카카오가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그런 기업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는 현재 작년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급격하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 3개월을 봐도 잠시 하락장을 받았다가 다시금 반등해서 정말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하락을 했을 때 이쯤에 많이 하락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기회다 생각해가지고 들어갔었는데, 그 후로는 다행스럽게도 잘 올라주고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는 4월 14일인 다음 주 수요일에 액면 분할을 진행하는데요. 한 주당 가격이 지금 50만 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다소 투자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태로 투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인지 카카오도 액면 분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5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 예를 들어서 4월 11일 종가의 금액이 55만 원이라면 액면 분할 후에는 한 주당 11만 원이 되는 것이고, 한 주를 보유했던 분들은 5주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니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카카오는 최근에 좋은 이슈들을 바탕으로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주력 계열사인 카카오 모빌리티와 구글과의 협력 관계 구축이 본격화되고, 두나무의 미국 증시 상장 추진도 카카오의 기업 가치 재평가 요소로 꼽히고 있고, 여성 의류 쇼핑 분야 1위 지그재그의 인수도 추진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을 바탕으로 연일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인데, 증권가 역시 카카오의 성장성에 주목하며 목표 주가를 잇따라 올려잡고 있는데, 현재 주가가 55만 원 선 부근인데 KB증권은 지금보다도 약 20%가 높은 64만 5천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주요 사업과 신사업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서 주가의 상승세 역시 지속될 거라는 예측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에 액면 분할에도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액면 분할을 하면 직접적으로 주가를 높이지는 않지만 소액으로 접근하기가 쉽기 때문에 유통 주식 수가 증가해서 향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 과거 주식 분할 사례들로 봤을 때 액면 분할 후에 주가가 오르는 것보다 하락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요즘 카카오에 투자를 시작해서 그런지 카카오에 대한 관심도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앞으로도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기업을 키워나가고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을지가 기대되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기업인 만큼 앞으로 정말 더욱더 잘 성장하길 바라고도 있기도 합니다. 카카오 메신저로 시작했던 기업인데 정말 어려웠던 시기를 잘 버텨내면서 잘 성장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상সম전자와 함께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그런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해 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